지난 시간에 형식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영어로 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인데 수학적 의미로 형식이란 말이 좀 얼른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실수 행렬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8.5절에 이제 그 복소수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들을 일부 설명을 하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앞부분에 설명했던 복소수 행렬에 관해서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두 장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가끔 예제가 하나씩 있지만 그 갖고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이겐밸류 문제에서 이 간단히 다항식들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실수로 되어 있던 걸 전부 복소수로 확장을 했다. 선제로서 실수행렬의 대칭, 반대칭, 직교행렬 이런 그 행렬들이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반 행렬은 전부 대칭과 반대칭으로 표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이 대칭, 반대칭, 직교 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복소수 영역으로 확장을 하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유익하다. 자, 복소수형으로 전체를 확장한다. 자,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의 반은 공액복소수 하듯이 요소들을 전부 공액복소수한 거야. AJK는 AJK를 공액복소수로 바꿔준 거를 A 바라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I 베타 그러면 공액복소수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가 되잖아. 그러면 트랜스포스 해주면 여기 이제 JK 요소만 전치해 주는 거죠. 전치 행렬. 자, 그 다음에 이거를 A의 공액 전치 행렬이다. A의 공액 전치 행렬이 된다. 바가 붙으면 전치고 바가 붙으면 공액이고 그 다음에 T였으니까 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정의하면 에르미트, 반 에르미트, 유니터리. 아까 에르미트 그러면 대칭이, 반 에르미트 하면 반대칭, 유니터리 그러면은 직교 행렬이 정방 행렬에서 정의를 한다. 자, 공액 복소수의 트랜스포스가 A와 같다. 공액 복소수의 트랜스포스가 A와 같다. 곧 어떤 값의 요소값의 대각선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반대쪽에 여기에 있는 항과 여기에 있는 항은 공액 복소수 항으로 같다 이거지.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I 베타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다 이거지.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다. 다시 설명하면 실수 파트는 대칭이고 허수 파트는 반대칭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실수 파트에 대해서는 대칭이다. 그리고 허수 파트에서는 반대칭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이아고널 항을 보면 이게 발을 씌워서 JJ 같은 값이 되려면 허수가 부호가 바뀌면 안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도 같으려면 0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를 실수분은 대칭이고 허수분은 반대칭보다 아르미트 행렬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대로 A 바의 트랜스포스가 마이너스 A다. 그러니까 요소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반 에르미트. 그러면 앞에서처럼 실수 파트는 반대칭이고 실수 행렬이니 그냥 이제 실수 행렬이라면 실수만 있는 값이라면 이렇게 되는 내용이니까 허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칭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파트까지 고려해서 이게 뒷고로 이렇게 되려면 실수 파트는 어떻게 돼? 실수 파트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대각선은 실수는 0이고 실수는 무조건 0이
따라서 0이거나 순허수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실수 파트는 반대칭이고 허수 파트는 대칭인 것보다 반 에르미트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거는 인버스가 공역 복소 행렬의 트랜스포스다. 공역 복소의 트랜스포스다. 실수일 때는 그냥 트랜스포스였죠. 트랜스포스. 근데 여기에 이제 바를 붙여도 트랜스포스다. 이거를 유니터리 행렬이란다. 실수면 어떻게 돼요? 파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트랜스포스는 인버스다 해서 직교 행렬을 나타낸다. 그죠? 직교 행렬. 복소수 행렬의 형식에 관한 공부에 앞서서 일단 그 복소수 행렬이 갖는 고유값의 특성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아까 그 행렬을 그 대칭 행렬 이런 거 뭐 할 때 고유값에다가 y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이아고널 항을 만들어서 유사 변화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값의 특성이 필요한데 세 가지 형태 행렬에 대한 스펙트럼은 고유값의 모임 집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르미트 행렬은 항상 리을값을 갖더라. 그 다음에 반에르미트 행렬은 그 허수값을 갖더라. 그 다음에 유니터리 행렬의 반경은 항상 1이더라.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실수이다. 반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허수이다. 우리가 실수 행렬이면 어떻게 된다 했죠? 실수 행렬이면 이게 다항식이 개수가 실수니까 실수값을 갖거나 공역 복소수를 갖거나 그래서 실수 행렬이라 해서 전부 뭐 실수를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칭일 때 실수 행렬이 그 다음에 반대칭 실수 행렬 가운데 반대칭일 때 허수인 고유값이 유니터리 행렬은 직교 행렬의 고유값의 절대값은 1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까 그 실수 행렬에 대해서 대칭, 반대칭에 대해서 고유값이 실수냐, 허수냐 이거를 증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꺼번에 포함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요. 자, 제일 먼저 뭐 예를 들어갖고 이런 그 에르미트 행렬이다. 에르미트 행렬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허수는 반대칭이고 실수는 대칭이고 람다값 찾아보면 이렇게 9, 2로 실수값이다. 자, 이렇게 반 에르미트다. 그러면 다이아고널은 실수가 없어야죠. 실수가 없어갖고 허수는 대칭이고 실수는 반대칭이고 그러면 쪼르륵 계산해 봤더니 4i-2i에서 허수축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런 행렬 C를 구해봤더니 유니터리 행렬이고 자, 이때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얘기를 여기하고 독립적인 뭐 직교하는 벡터가 됐죠. 직교하는 벡터 했더니 여기서처럼 그 값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절대값 처음은 반경이 있다. 자, 고유값이 람다라고 하고 고유 벡터를 x라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양쪽에다가 고유 벡터의 공역 복소수의 트랜스포스를 곱해줬다. 이렇게 곱해줬다. 곱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쪽은 람다 x니까 람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0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벡터를 두 개의 고유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준 거니까 같은 벡터를 그래서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이 0이 아닌 실수가 된다. 따라서 람다 값은 여기 표시된 대로 이렇게 되겠죠. 람다 값은 표시된 대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일반식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에르미트 행렬이라 그러면은 A하고 공역 복소 행렬의 트랜스포스가 같고 따라서 트랜스포스 해준 거는 A의 공역 복소 행렬이고 자, 위의 식이 아까 주어진 식에서 분모는 실수고 분자는 스칼라인데 이거를 트랜스포스해서 다시 트랜스포스 해주면은
자, xy 트랜스포스 ax에다가 여기 스칼라 값 하나, 그러니까 1by 1 하나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스에도 같은 값이죠. 트랜스포스를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t에다가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스 되는 거는 a랑 같다 그랬으니까 뭐 a 트랜스포스 x 바 뭐그 스톱 이거요. a의 트랜스포스 그 다음에 x 바의 트랜스포스니까 그냥 x 바 a의 트랜스포스는 여기 a 바라 그랬죠. a 바. 그래서 공정을 그 바를 밖으로 하나 더 뽑아내면은 앞에 바 씌워주고 바 없어지고. 자, 그 공액 복소항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죠? 같으려면 실수해야 된다, 그죠? 자, a가 반의 에르메틱률이라면은 아까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 똑같은 방법으로 쪼록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 공액 복소항은 같고 실수항은 0이 되니까 순허수가 돼야 된다. 유니터리 행렬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유니터리 행렬이 되면 그 본래 AX는 람다 X에다가 그 공액 전체를 취한다. 공액을 취하고 전체를 취했다. 그러면 람다 바의 X 바의 트랜스포스는 1이 넘어가고 1이 풀어서주고 1이 풀어서주고 자 그러면 2하고 3식을 곱했다. 앞에 치고가고 뒤 치고가고 앞에 치고가고 뒤 치고가고 쭈룩 넘어서 이 트랜스포스는 또 자리 바꿔서 트랜스포스 돼서 가운데항이 I 값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곱해주고 그러니까 이 람다의 작업은 1이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의 반경은 1이 된 스펙트럼 값은 아이겐밸류 절대값은 항상 1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복소 벡터 공간을 CN이라 그러자. CN. n개의 복소수를 원소로 하는 벡터 공간 CN이 n개의 복소수 CN이 되려면 n개의 복소수가 독립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Rn, AN, M 곱하기 N일 때 RN을 이룬다. n개의 독립 벡터가 있다. 차원이 틀려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차원이 틀려지면 Q로 나오고 D로 넘어가고 뭐 할 때 이 고유 벡터가 이루는 이 값이 n-1보다 더 적어져서 서로 곱하기가 성립하고 그런 게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뭐 형식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전부 n개의 독립 벡터가 있는 n 벡터 공간이 되거든요. 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내적은 본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A 바의 트랜스포스의 B. 실수일 때는 트랜스포스가 저기 공액 복소수가 필요 없으니까 바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 벡터가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는 절대값이니까 바의 트랜스포스의 A를 곱해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전부 절대값이 작업이 돼. 일단은 공액 복소 공간에서 변환을 해주면은 내적이 불변환하다. 유니터리 변환에 의하면 유니터리 변환이 직교 변환에 의하면 실수일 때도 그렇지만 여기 허수를 포함할 경우에도 내적과 놈은 같다. 요 V를 해주면 뭐 U 바의 트랜스포스 V 초롱도 주면 가운데는 I로 그냥 나오고 그래서 A 도트 P와 같다. 유니터리 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유니터리 계라는 거는 각 열벡터 간에 저기 직교한다. 이게 유니터리 계다 이거죠. 직교 변화에 되거든요. HA와 AK는 자 여기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JK가 같을 때만 1이고 다를 때는 0이다. 이거를 유니터리 계라 한다. 이것도 열벡터, 행벡터, 유니터리 계다. 유니터리 계는 직교 변환하는 계는 열벡터, 행벡터가 서로 유니터리하다. 이건 아까 실수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했어요. 복소 정변 행렬의 유니터리 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은 열벡터 및 행벡터가 서로 유니터리 계를 이룬다. 자, 바의 트랜스포스가 인버스다.
그러면 i는 두 개를 곱해준 거고 이 파의 트랜스포스고 쪼르륵 곱해주고 해서 i 벡터가 되니까 이쪽만 1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된다. 그래서 유니터리 계다. 유니터리 계의 행렬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경렬의 행렬식자는 디터미넌트 1이다. 절대값은 2이다. 디터미넌트 절대값이 두 개 곱했을 때는 행렬을 각각의 디터미넌트고 i 값이니까 인버스 곱해주고 트랜스포스 곱해주고 따라서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유니터리 행렬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 다음에 A와 B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두 개를 이제 A.P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변환하면 A로 변환하고 B를 변환하고 도트 프로덕트도 같은 값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그 행렬 벡터는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 해준 거는 다이아고널 항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에르미트, 반에르미트 유니터리 행렬의 고유 벡터는 N개의 고유 벡터는 Cn의 고유 기저가 되고 유니터리 계이다. 유니터리 계라는 게는 이 고유 벡터 간에 서로 직교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저기 실수행렬일 때도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증명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에르미트와 반에르미트 형식 두 개를 복수 영역으로 확대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서 하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절대값 그대로 다 합해주는 거죠. 이거 다 합해주는 거 아니 형식이니까. 에르미트 형식의 값은 항상 실수이다. 여기 뭐 공역 복소수 간의 법은 아니고 저건 이렇게 합해주면 어떻게 해서 항상 실수가 되냐. 자, 이 값을 넣었더니 트랜스포스에서 위로 t를 뽑아내고 t를 묶어내고 쭉 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없이 공역 복소수가 같다. 여기는 식은 복잡해야 됐지만 이거 값 하나예요. 스칼라 값이. 그래서 파하고 같을 하면 실수만 있어야 된다. 반에르미트는 어떻게 된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순화수거나 0이다. 당연히 실수 파트는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8장에 우리 고유치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선형 대수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7장, 8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루하게 공부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예제를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 맨 정의만 막 내리고, 이게 왜 이런지 증명만 하고, 예제를 직접 우리 공업수학 1에서처럼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해가 이렇다. 예를 들어서 막 하는 스타일의 공부가 아니고, 그냥 정의하는 파트를 주로 막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좀 지루하죠. 지루하다. 이제 이걸 직접 응용할 때는 이제 그 파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